사이다 무비튼. 어느 날 내게 한 통의 스카우트 메일이 왔다. 당시 나는 고향으로 돌아온 지 얼마 안 된 참이라 마침 일자리를 구하고 있었기에 응모를 해봤는데 서류 심사에 통과하게 되었다. 그리고 며칠 후 담당자가 직접 문자로 10일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라고 연락을 하길래 면접 갈 예정을 잡아놓았다. 하지만 그날 밤 10시 넘어서 또 한 통의 문자가 왔는데 보아하니 잘못 보낸 문자인 것 같았다. 아마 상대는 자신의 상사에게 보내려고 한 듯한데 박성민은 일단 면접만 보고 불합격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쓰여 있었다. 나는 그 문자를 받고 의아했는데 문자에는 그 외에도 사이다사에서 일하던 걸 자랑합니다. 회계 자격증 있다고 잘난 척합니다 등등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깎아내리는 듯한 말이 쓰여 있었다. 너무 신뢰되는 내용에 나는 무시해야 할지 항의를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우선은 잘못 보내신 거 아닌가요? 라고 보내보았다. 그러자 아이고 잘못 보냈습니다. 크크. 죄송합니다. 일단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라고 답장이 왔다. 이 양반이 술이라도 마셨나? 싶은 예의 없는 답장에 화가 났다. 애초에 불합격을 받기 위해 면접을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한 번 더 회사명을 확인했다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 회사는 아버지 친구분의 회사인데 당연히 사장님 얼굴도 알고 있고 개인적인 친분도 있었다. 그래서 나는 다음날 우선 아버지에게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아버지 친구분인 사장님께 말씀을 드리기 위해 시간을 잡았다. 그래 성민아 오랜만이다. 잘 지냈냐?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아버지도 네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좋아하지? 네, 맞아요. 어머니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고요. 그렇게 인사를 주고받은 후에 나는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이 문자 말인데요. 담당자가 보낸 문자를 보자마자 사장님은 눈을 번쩍 뜨시더니 이 싹퉁바가지 없는 문자는 뭐야? 당장 회사에 말해서 마땅한 처분을 내리라고 해야겠구만. 아니 그런데 인재를 모집 중이라는 게 사실이긴 한가요? 그게 맞다면 일단 면접을 보러 가보고 싶긴 해서요. 서류 심사에 합격하기도 했거든요. 인재를 모집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 다만 설마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문자를 보내고 있을 줄은 몰랐어. 게다가 네가 온다고 하면 면접 같은 건 안 봐도 대환영이야. 아니요. 다른 분들은 제대로 면접까지 거쳐서 입사하시잖아요. 사장님 인맥으로 들어가는 건 불공평하죠. 솔직히 어차피 떨어지기만 할 면접은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역시 일단 가보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사장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올바른 태도를 보여주시는 걸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넌 참 여전하구나. 근데 나는 그런 면이 마음에 들어. 알겠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면접 당일이 되어 면접장으로 갔다. 그러자 내게 문자를 보낸 걸로 추정되는 남자와 상사의 모습이 보였다. 그 둘은 실실 웃으며 그래 자네가 그 문자 주고받은 남자구만. 잘 왔어. 일단 앉아보게 라고 상사가 말하자 그 옆에서 웃음을 참으며 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어차피 떨어뜨리실 거잖아요. 당신도 굳이 떨어지기 위해 오다니 혹시 어디 모자란 거 아니야? 이런 멍청한 인간은 우리 회사 못 들어오는데 우리 회사는 대기업이고 이 회사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는 수준이잖아. 그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유능한 인재를 찾고 있는 거야. 저는 귀사 업무에 곧장 도움이 될 만한 자격증을 몇 개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고작 자격증 몇 개 있다고 나대기는. 네가 일을 잘하면 우리 입장은 뭐가 되겠어? 그런 놈을 어떻게 입사시키겠냐고. 그럼 그 메일은 대체 뭐였습니까? 유능한 인재를 찾기 위한 거 아니었나요? 뭐? 그 메일은 그냥 우리가 심심해서 보낸 거야. 서류 전형에 붙었다고 좋아 죽는 고학력자들을 면접에서 두들겨 패고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말이지. 뭐 가끔 예쁜 애가 오기도 하는데 그런 애들은 입사시켜주긴 하지만 크크 면접을 합격시켜준 대가로 여러모로 부려먹기에 딱 좋으니까 말이야. 뭐 우리가 여기서 무슨 말을 하든 면접을 보기 전에 소지품 검사를 통해 핸드폰도 미리 걷어서 녹음도 못할 테니 우리를 어떻게 해보려고 할 생각은 집어치우라고.
그 둘은 내게 손가락질까지 하며 비웃었지만 갑자기 사장님과 전무님이 등장했다. 대단해. 너무 대단해서 소름이 끼칠 정도로 쓰레기구만 아주. 사장님. 방금 자네가 하는 얘기는 다 들었어. 녹음은 없더라도 이 두 귀로 똑똑히 들었거든. 전무님까지 여긴 왜 오셨죠? 성민이의 부탁을 받고 쭉 복도에서 니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있었거든. 이 멍청한 자식들아. 인재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부려먹기 위해 여자 직원만 입사시키고 이렇게 곧바로 활약 가능한 인재는 다 걸러내고 있었다니 기가 차서 원. 이 사람이랑 아는 사이셨습니까? 내 친구 아들이야.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고. 성민이는 예전에 답도 없던 내 아들놈의 과외를 맡아주더니 떳떳하게 명문대에 합격까지 시켰을 정도로 똑똑한, 머리 좋기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친구라고. 이런 인재를 다른 기업에 빼앗기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손해인 줄 알아? 그 이력서에도 능력에 대해서는 딱 쓰여 있을 거 아니야. 알만한 사람이 보면 무릎 꿇어서라도 붙잡고 싶을 정도의 인재라고. 과찬이십니다. 오히려 긴장만 되는데요. 나는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 하여튼 이 자식들의 처분에 대해서는 나랑 전무랑 바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어. 각오하고 있으라고. 사장님 잠시만요. 사죄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내 면접은 사장님과 전무님의 등장으로 막을 내렸는데 그날 중에 내 입사가 결정되었다. 전무님도 사장님께 말씀 들었습니다. 저희 회사에 입사해 주신다니 정말 기쁠 따름입니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아드님이 대학에 합격한 것도 본인이 노력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옆에서 도와주었을 뿐입니다. 그 후 내 입사일이 마침 그 둘이 사이좋게 해고당해 회사를 나가는 날과 겹쳤다. 나아가 지금까지 그 둘에게 성희롱을 당했던 많은 여자 직원들이 해고가 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소송을 일으켜 엄청난 배상 책임을 떠안게 되었다고 들었다. 회사 면접을 합격시켜주겠다는 이유를 붙여 여직원들의 약점을 붙잡아 먹잇감으로 삼고 자신들보다 유능한 사람들의 싹을 짓밟다니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들인 것 같다. 그 둘은 지금까지 행한 자신들의 업보가 있는 만큼 비참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모두 자업자득이다. 한편 나는 꼭 사장님과 아는 사이라는 건 비밀로 해주십시오. 왜지? 이렇게 유능한 사람이랑 아는 사이라고 자랑하면 안 되나? 안 되죠. 낙하산이라는 오해를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자네 실력을 보면 낙하산 따위가 아니라는 건 금방 눈치챌 건데 뭐. 그래도 안 됩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저희 아버지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구만. 자랑 좀 해볼까 했는데 말이야. 평소에는 엄격한 사장님도 사적인 대화를 할 때는 이렇게 금방 삐지기도 하신다. 사장님은 부하의 실태를 눈치채지 못해 정말 한심하다고 말씀하셨다. 확실히 그 둘은 꽤나 큰 문제거리였지만 다른 직원들은 다들 사람이 좋아 이 회사에 들어오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뭐 계기가 그 문자였다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